가족공원 결혼식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문의글이 많아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는 무료로 대관을 하는 결혼식장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용산가족공원을 선택했어요. 일단은 용산가족공원 결혼식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결혼식장을 가게 되다 보면은 이게 맞는 결혼식일까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일찍 가도 일단 제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제가 한번 축가를 부를 일이 있었는데 다음 식순을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불러야 하라고 요구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결혼식들을 다녀보니까 저는 결혼식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남편이 결혼식을 하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결혼식을 하자는 주의였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혼식을 좀 특별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된 게 이제 용산 가족공원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대관료도 심지어 무료고, 그리고 하루에 한 팀만 예식을 할 수가 있고, 야외 웨딩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 결혼식 용산 가족공원에 있는 버드나무가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제가 찾는 결혼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매년 10월 말이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용산가족공원 결혼식에 대해서 고시를 해요. 이제 그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하시고 신청한 날에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주의사항을 읽어드리면요. 일단은 결혼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중복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해야 할 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공공예약 서비스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을 해주시면 좀 더 신청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티켓팅을 잘 못하거든요. 맨날 뮤지컬 티켓팅 하면 맨날 면봉석에 막 자리하고 진짜 못하는데 저도 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신청서만 잘 작성하시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게 발표는 일주일 후에 난다고 해도 일단 선착순이니까 내가 이 날에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날 알 수 있어요. 선착순이라서. 근데 이제 신청하는 날이 11월 말이니까 이제 모집하는 날짜들이 4월, 5월, 10월, 11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내년 4월,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올해는 봄에 또 비가 많이 그렇게 내려가지고 주말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 중순이나 말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10월 중순에 했는데 그날 오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날씨는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되고 난 뒤에는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회를 열어요. 설명회에서는 이제 시계 꾸며주실 협력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업체에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업체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하면 돼요. 이제 대관료만 무료이지 솔직히 업체와 결혼식장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아주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결혼식. 일단 나만의 결혼식을 원한다. 촉박한 결혼식은 하기 싫다. 나만의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 야외 웨딩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 하객분 많으신 분들, 평범한 거 원하시는 분들, 예쁘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말들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결혼식이었지만, 하지만 지인들, 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해, 이거 신청해서 해, 이렇게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준비할 게 진짜 많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랑 신부가 진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협력업체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지만 그래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결혼식을 하는 내내 저희는 이제 남편이랑 저가 하객을 맞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진도 남편이랑 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진짜 많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또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그 결혼식장을 꾸몄던 꽃들은 하객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동생이 화장실에서 이 하객 어른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꽃 받은 거 처음이라고 너무 기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꽃을 하나를 막 안고 가는데 막 시 끝나고도 결혼식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만 좋아했던 결혼식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이라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그냥 이벤트로 퀴즈 이벤트 이런 거 조금 넣었는데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많아요.
일단 하객 수가 100명밖에 초대를 하지 못해요. 공식적으로는 100명인데 뭐 공원에서 이제 구경하는 시민들도 있다 보니까 관람은 더 할 수 있지만 사실 정식적인 초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양가 부모님의 배려가 있어야지 가능한 결혼식인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식사예요, 식사. 이 식사 때문에 엄청 골치가 아팠는데 다행히도 저희 업체에 연계된 식사에서 식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식사에 대해서는 절대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지인들에게 식사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식이 끝나고는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그랬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식사를 했던 곳은 이제 양식 코스 요리로 나왔는데 막 기대평 막 그런 후기들보다는 생각보다 맛있어서 저는 만족을 했고 물론 이제 뷔페식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만족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다른 부부들은 이제 이런 식사 안 하시고 답례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제 밥을 안 주면은 친구들은 모르겠는 친구들은 뭐 상관없다고 말을 하는데 어른들은 조금 그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일단 다 준비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식전에 37명, 식후에는 120명을 했고 총 157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전에는 저희 지인들 이렇게 놓고 식후에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후로 식사를 뺐는데 이게 근데 양식 코스 요리다 보니까는 그룹을 지어서 자리를 착석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테이블이 4테이블이 있으면은 3명이 앉게 된다면 한 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식사를 못했던 하객분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식사 자리는 여유롭게 두고 오히려 식사를 드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좀 한 10명, 20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당일날 와서 못 먹는 지인들도 몇 명 있었고 결혼식을 왔는데도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좀 계셔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좀 여유롭게 식사를 하객 인원을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는 당일날 식사를 못 드셨던 분들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총 157명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단점이 바로 날씨. 이제 뭐 다른 야외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올 때는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식을 올릴 수 있거나 이런 대체안이 있는데 이 공원에서 하면은 절대 대체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한 3일 전? 3일 전인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천막 더 추가하고 우산 추가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고서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객들이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산도 나름 또 예쁜 흰 색깔 그 우산을 대여를 했는데 다행히도 시기 시작할 때는 이제 비가 그쳐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뭐 우산도 너무 예쁘고 뭐 공원이랑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날씨는 정말 야외 웨딩에서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하는 거고 그래도 뭐 결혼식에 비가 오면 잘 산다고 하니 이거는 그날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비용. 일단 저희는 결혼식 전체로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고 근데 이제 결혼식에 관련해서는 뭐 드레스나 메이크업, 영상 촬영 이런 거는 각자 개인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그냥 진짜 오롯이 결혼식에 사용했던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총 620만 1,68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는 제외됐고 이제 결혼식장에서는 그 음향시설 및 그런 천막이나 이런 거를 빌리는 거랑 꽃값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꽃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나눠져요. 저는 일단은 꽃을 저희는 되게 적게 했고요. 왜냐면은 그 용산가족공원 자체의 느티나무가 저는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버진로드에 꽃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대에 있는 공간에만 꽃을 했고 그리고 포토테이블 그렇게만 했는데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사장님이 거기 업체 사장님이 되게 잘해주셔서 그 가격대의 꽃에 비해서 되게 많이 넣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꽃값이랑 음향장비 그리고 저희는 비가 와서 천막을 더 설치했어요. 그것도 감안해서 하면은 결혼식장에서는 544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주차비는 거기 용산가족공원이 굉장히 주차가 협소해서 이제 오시는 하객분들은 중앙국립박물관에서 국중박에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신랑 신부랑 혼주분들 가족분들은 용산가족공원에서 차량 등록을 하면은 그 자리를 빼주세요. 그래서 대당 2만 원씩 해서 저희는 총 4대 해서 8만 원. 그리고 풍선 강아지한테 풍선 단다고 해서 그거 헬륨 풍선 하나 해서 3만 5천 원. 그리고 저희는 화촉조마 대신에 이제 플랜트 세레머니라고 해서 화분에다가 물 주는 거 해서 그걸 그 화분 하는 거 호접란 2만 5천 원.
이벤트 상품권으로 이제 4장 준비해서 20만 원. 그리고 그 음료 테이블도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음료 테이블을 만들었고 음료 테이블에 붙일 종이 포스터 29,180원 그리고 음료 82,000원 그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사회자분들은 야외 결혼식이기 때문에 전문 사회자를 섭외했고 사회자분은 31만 500원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식대는 5만 5천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20만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축의금으로 다 상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대는 따로 포함하지 않았고 이렇게 비용까지 다 말씀드렸고 용산가족공원 결혼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관련 정보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도 별로 많이 없었는데 좀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답변 한번 정성스럽게 남겨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